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미공개 정보, 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종종 들어옵니다. 어떤 카더라 통신들이 종종 그 형태별로 들어오는지,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웬만하면 플레이하지 않은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더라 통신 중에서 대부분이 이 A 회사를 뭐 유명한 B 회사가 인수한다더라.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카사, N사 또는 L사 이런 회사들이 뭐 상장사 어디를 인수한다더라.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인수에 대해서 미리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미리 주가가 올라갔다가 뭐 언론상에 어떻게 뉴스가 노출이 되거나 또는 공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확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시를 보고 호재라고 생각해서 달려드는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물을 이제 떠넘기듯이 팔아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인수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시너지가 나든지 어떻게 더 실적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아예 다시 오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인수가와 주가의 괴리가 축소되는 것만 노리지 이 사전에 이제 내용 들어가지고 플레이하는 거는 뭐 조금 이제 뭐 낚시해 보듯이 돈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돈 정도만 이제 플레이 해보는 게 좋지 뭐 묵직하게 들어가가지고 플레이하는 건 아닌 것 같다. 또한 이제 그 어떤 비상장 기업이 그 펄로서 뭐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한 기업이 어떻게 막 구조를 짜가지고 인수해가지고 뭐 신사업 붙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투자하는 게 인생의 최고 낭비다. 왜냐면 그 사람이 인수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의 기업을 보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내공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뭐 실적 트렌드를 보고 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경제라는 구경제든 뭐 신경제든 간에 이 사업이라는 게 앞뒤 관계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.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, 판가에 해당하는 부분, 그걸 또 사가서 또 되파는 놈들, B2B든 B2C든 이러한 어떤 구조가 점점 연결되면서 내공이 쌓이는데 이 뭐 누가 인수한다더라 이거는 남이 어떻게 잘 해야 주가가 오를까 말까 하는 기업이 그 투자이기 때문에 남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죠.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해서는 전혀 뭐 내공이 쌓이는 건 없어집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타법인 출자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업 한다더라. 이러다가 타법인 출자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. 그리고 그 타법인 출자를 하는 경우에 이 주요 사항 보고서에 준하는 어떤 공시가 된다. 주요 사항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뭐 직전 연도 자산 총액의 뭐 10% 이상의 어떤 투자가 된다. 그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공시로 가름을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주요 사항 보고서의 타법인 출자는 이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 보고서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 회계법인의 외부 평가 보고서는 나름 그 사람들이 DCF라고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어떻게 그 비상장 기업을 만약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비상장 기업을 외부 평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보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어떻게 이제 주당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 한 500억, 600억 정도라고 이제 외부 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2천억, 3천억의 어떤 밸류로 매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요 사항 보고서 상의 어떤 타법인 출자는 거의 뭐 시장에 이제 폐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결 실적으로 얼마나 더 개선되는지 여부를 봐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요 사항 보고서가 아닌 거래소 공시로 하는 거는 이제 자본총계, 직전 연도 자본총계의 10%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자산 총계의 10%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요 사항 보고서는 아니고 거래소 양식이 어떻게 타법인 출자가 나오고 거기에는 외부 평가 보고서가 없어요. 그런데 주요 사항 보고서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저는 뭐 단기에 이제 타법인 출자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면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주요 사항 보고서라면은 폐가 오픈된 것이고 주요 사항 보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사에 기여하는 기여 역할이 그렇게 높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타법인 출자는 이미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. 주요 사항 보고서로 제출하든
그냥 타법인 출자로 거래소 공시로 제출하든 간에 거래소 공시는 자본 총계 대비 10% 이상이니까 의무 공시로 들어가는데 뭐 자기의 자산 대비 10%도 10% 이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시장에서 임팩트도 없고 뭐 주요 상황 보고서로 이제 자산 총액 10% 이상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요 상황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경우에는 안에 첨부되어 있는 외부 평가 보고서에 회사의 기업 가치가 뚜렷하게 나오니까 뭐 시장에서 그걸 보고 갑자기 더 막 거품 물고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. 뭐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내용에서 타법인 출자 해가지고 신사업 추가한다라고 하는 쉘과 펄 이런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조만간 또 뭐 공급 계약 공시가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오면 땡큐고 안 나와도 이 기업의 어떤 기본 이익 체력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이 공급 계약 공시 이거 하나 바라보고 이제 막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주가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빠질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이고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업이 있죠. 이 회사는 뭐 성장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공급계약 공시가 단기에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바텀은 있다. 그렇다면 이런 투자는 만약에 내가 이 내부 정보를 들었다면 뭐 회사가 괜찮으니까 투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인드로는 투자해도 돼요.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 뭐냐 그 회사의 기업의 성장 가능한 펀더멘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계약 공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죠. 콜옵션에 어떤 해당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 정도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야 이번 분기 실적 대박이래. 이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이번에도 실적 발표할 때 이번 분기 실적 또는 반기 실적 또는 이번에 연간 실적은 안 보죠 대부분. 이번 분기 실적 대박이래. 앞으로 실적 더 잘 나온대. 그런데 이 분기 실적을 잘 나온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잘 나온다라고 만약에 들었다. 그러면은 그게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영업 환경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.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. 그걸 다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. 100% 확실한 건 없습니다. 이 내부 정보라는 것도.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실적 대박일에는 항상 그 기업의 외부 환경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유사한 기업도 체크를 해보고 하면서 크로스 체크가 항상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러한 정보만 자꾸 의존해가지고 매매했다가는 사실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건 없더라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 미공개 정보 플레이는 이 정보가 현실화될 때 물량바지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 정보가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이 정보를 보고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네 다 먹어라 라고 이제 던져버리죠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쉘이랑 펄을 이용한 인수합병 기업.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이제 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뭐 신규 사업을 붙여서 뭐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를 바꾼다. 저는 이렇게 이제 쉘과 펄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제한적입니다. 단기에는 와 시장에서 대단해 보이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. 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사업에 해당하는 어떤 기업을 자회사로 붙이든 간에 아니면은 머리에 있는 모회사가 인수하는 형태로 모회사로 붙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명목회사인 쉘, 그러니까 껍데기만 되어 있는 쉘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제 신사업 펄을 붙이면서 이 쉘의 기업을 주가를 뻥튀기 시키는 거죠. 근데 이 펄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이 M&A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뭘까? 그리고 그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을 펄로 붙여가지고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뭔가 최초로 개척해가지고 개척하면서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남이 일단 성공한 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 붙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. 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시장이 막 좋아지니까 뒤늦게 이제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고 멀쩡한 기업 하나 인수해가지고 마스크 하는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마스크 관련된 사업한다고 이제 호들갑 떠는
그런 M&A 전문하는 그런 투자자들, 인수하는 어떤 경영자들이 많은데 사실 그 경영이 후발주자 아닌가요? 후발주자? 그 후발주자가 과연 이 시장에서 시장을 어떤 관통하는 테마를 형성하거나 시장을 관통하는 어떤 시장에서 인정받는 어떤 경영자가 되어서 주가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그래서 이 쉘과 펄을 이용해서 하는 주가는 주식 투자는 이 그 외부에서 봤을 때 뭐 한다더라 이렇게 내용이 듣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 기업에서 내가 이 내용을 듣고 이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이 쉘과 펄의 어떤 그 인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잔금 치르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하는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누적되는 것은 이 업황을 공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면서 이 실력이 누적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사람이 잘하기만 바라야 되는 물 떠다 놓고 비는 투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평생 제자리 뛰기밖에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다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그 남들이 뭐 하는 1등 그런 최초로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남들이 바이오 잘 된다고 하니까 바이오 기업 붙이는 거고 마스크 잘 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기업 붙이는 거고 코로나 백신 잘 된다고 하니까 코로나 백신 막 뒤따라서 투자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 행동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선두주자급인 어떤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케팅 비용도 많이 때려 부으면서 노력했던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잘 되지 뒤늦게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뭐 크게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공개 정보보다는 중장기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누적을 해서 A라고 하는 기업을 볼 때 A의 경쟁사들도 체크를 하듯이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게 꾸준히 남아서 계속 해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 나면 좋죠. 문제는 그 미공개 정보가 그 자신의 어떤 투자 실력을 올리는데 과연 그게 발전이 될까? 저는 그렇지 않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